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오늘 크게 좀 말아 올렸어요. 250불대 이상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비교적 선방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분위기 좀 안 좋을 법도 했는데요.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이 다시 재발할 우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3대 지수 현황 먼저 살펴보면요. 나스닥이 애플 위주로 빠지면서 0.89% 하락을 했어요. 중국 정부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아이폰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애플 주가가 2.92% 하락을 했어요. 최근에 안보 이슈 때문에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미국산 AI 칩 구매를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압박 카드로서 미국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서 일단 애플이 미국 기업이죠. 애플을 제대 대상으로 올린 중국 정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중 반도체 전쟁이 재발할 수 있겠죠. 지난달에 미국과 중국의 상무부 실무자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경제에 있어서는 이제 협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운이 감돌았는데요. 오늘은 이와 반대되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요. 전체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정책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애플 주가의 하락은 좀 과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뭐 주식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요. 항상 주가의 급등과 급락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어제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요. 아직까지 고용시장이 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가 올라가야지 노동시장이 완화되는 모습이겠죠. 하지만 전주보다 13,000명 감소한 21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 월가 예상치였던 23만 4천 건보다도 좀 낮게 나왔어요.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미국의 고용시장 괜찮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런 소식이 나오면 주가에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과 반도체 대형주들이 하락을 보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소 하락하는 흐름이었고 유가도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었으니까 나스닥이 제법 선방할 법도 했는데 자, 이런 뉴스에 좀 묻힌 것 같습니다. 최근 유가가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고용 둔화 역시 예상만큼 빠르지 않다라고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올라갈까요? 좀 이따 그 확률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나스닥 위주로 빠지면서 왼쪽 이렇게 상단만 유독 빨간색을 띠고 있어요. 오늘은 애플과 엔비디아, AMD, 퀄컴 위주로 그러니까 중국과 상당히 관련된 업체들이겠죠. 이런 업체들 위주로 오늘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과 관련이 많은 기업도 테슬라가 있겠죠. 기가 상하이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 바로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테슬라는 0.17%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엔비디아, AMD, 애플이 이렇게 빠지면 테슬라도 같이 빠질 법했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중국 정부의 규제가 애플과 반도체 주식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덜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이번 주까지 최소 13,860선 정도는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것을 깨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오늘 13,748까지 떨어지면서 자, 이 51선 이 밑에 위치에 있는 나스닥 주가예요. 이번 주 내에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장이 남았죠. 금요일장에 13,860선 이상으로 올라와 주면은 다음 주 증시가 좀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최근 반등세가 나왔던 나스닥이었는데 이렇게 하단 상승 추세선을 지지 라인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거기에 접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뭐 지수의 앞날은 그 누구도 예상을 할 수 없겠죠. 아무튼 나스닥 지수가 잘 상승을 하려면 애플과 같은 대형주들이 힘을 내야 될 건데요. 현재 애플의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애플에 대한 제재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나스닥 주가가 당분간은 이렇게 횡보하는 듯한 모습이 나올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횡보나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세계 최대 우량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스닥 100 ETF와 같은 주식은 계속해서 쌀 때 잘 모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주가가 약했던 이유로는 그다지 큰 매크로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오늘 그나마 주목해 볼 만했던 매크로 지표로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겠어요.
자, 이 수치는 매주 발표가 됩니다. 실시간으로 미국의 고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이 수치가 다소 올라가는 게 좋은 모습이겠죠. 고용 시장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해 2월 이후에 현재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한 5주 연속 계속해서 또 낮아지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는데요. 이 수치가 현재는 올라가는 게 좋겠지만 이게 이제 30만 건을 넘어서면서 30만 건 넘는 추세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라는 소식일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뭐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9월 20일에 있을 FOMC 회의 때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어제도 93%였고 오늘도 93%로서 거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확실시해 보이죠.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단 7%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이후의 회의가 되겠죠. 11월 달, 12월 달 회의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냐, 유지가 될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내려갔다라고 해서 오늘 그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11월 달과 12월 달에 어제는 약 한 40% 정도 확률로 금리가 인상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39% 정도 확률로 오히려 좀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크로 지표에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크게 영향을 미칠 건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미국 CPI 지수 발표가 되겠습니다. FOMC 금리 발표 이전에 바로 발표되는 중대한 물가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최근 유가가 오르는 모습이었고 다만 렌트비죠. 거주비는 좀 주거비는 내려가는 모습이었어요. 주거비가 CPI에서 차지하는 게 거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가 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 정도의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고요. 테슬라는 금일 0.17% 하락한 251.49불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뭐 저가는 243불까지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40불대 초반까지 내려가면요 계속해서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250불대 이상에서 마감했다라는 건 그래도 저가에서 계속 매수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쐐기형 패턴이 나오면서 힘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음 주 CPI 지수 발표를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상승이냐 하락이냐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주지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왔지만 테슬라가 240불대 이하로 떨어지면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40불에서 200불 사이는요 어느 정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연내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도 있으니까 그러한 기대감에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잘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는 저의 뇌피셜이에요.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뭐 모델 3 리프레쉬가 잘 판매가 되고 있고 그 모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테슬라 주가는 기대보다 좀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 캐리 블랙은 이에 관한 이유로 이렇게 5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기가 멕시코의 생산 딜레이를 꼽고 있어요. 한 뭐 뉴스에 따르면요 기가 멕시코 건립이 좀 늦어져서 뭐 생산 스타트가 2026년부터 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뉴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2026년이면 앞으로 3년이나 남았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게리 블랙은 중국 기가 상하이죠. 중국 공장도 착공한 다음에 거의 10에서 12개월 만에 생산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올해 기가 멕시코가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내년 말이면 그러니까 2024년 말이면 생산 스타트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것 같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델 Y 재고가 최근 상승하고 있다라는 또 소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건 역시 모델 3 리프레쉬가 지금 나왔고 사이버 트럭도 특히 미국 시장에 판매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후광 효과로 모델 Y 인벤토리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좋은 뉴스로는 모델 Y 재고가 상승했다라고 해서 모델 Y 신제품에 대한 가격 인하는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모델 Y 재고로 남은 제품에 대해서는 인벤토리 디스카운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주가 약세 이후 세 번째로는요 3분기가 좀 생산량이 떨어진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죠. 이에 따라서 인도량도 2분기 대비 낮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는 시장이 다 아는 뉴스입니다. 2분기 인도량이 테슬라가 46만 6천 대였는데 3분기 인도량이 45만 대가 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름 기간 좀 쉬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델 3 리프레시 라인 설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는 이미 시장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2분기 어닝 콜 때 이미 4월 달에 말해주었던, 4월이 아니라 7월 달에 말해주었던 사실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로, 이거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게리 블랙이 적어 놓았어요. 전주 중국 로컬 판매량 보험 등록 대수죠. 보험 등록 대수가 11,700대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예상하기로는 한 18,000대 정도가 나왔어야 돼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일시적이다, 기대한 수준이다라고 게리 블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모델 3 리프레시 출시를 앞두고 있었던 게 바로 전주였죠. 중국 로컬 고객들은요, 현재 모델 3 리프레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델 3 리프레시가 9월 1일에 판매에 돌입하면서 단 5일 만에 9만 대 가까운 오더를 만들어냈다라고 하죠. 9만 대면 테슬라 기가사가이의 한 달치 생산량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한 달치 생산량에 맞먹는 수준을 단 5일 만에 오더량을 달성을 했다라고 해요. 이건 역시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애플과 관련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정부가 애플을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을 제재한다라고 해서 테슬라 매출에 그렇게 큰 악영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미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에 있어서 테슬라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중국 정부와 테슬라의 관계는 상당히 돈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역시 이 정책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정책 자체가 중국 정부기관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소비자들과는 지금 상관이 없는 뉴스죠. 중국 정부의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일 뿐이다, AI 칩을 사기 위한 그런 제재 카드일 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5가지 이유를 다 살펴보건데, 그렇게 주가가 약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3분기 낮은 인도량과 생산량은 이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로 나오면 어쨌든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테슬라 성장률이 떨어졌다, 판매가 잘 안 된다라는 미디어의 온갖 안 좋은 뉴스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0.17%밖에 빠지지 않으면서 선방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형님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틴 모습입니다. 이는 오늘 또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테슬라가 고안한 전기차 표준 충전 방식이죠. 북미 충전 표준 NACS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낙스라고 읽더라고요. 이 낙스 체제의 혼다까지 들어오기로 지금 합의를 보았어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 차징 트위터 공식 계정에 웰컴 혼다라고 되어 있죠. 혼다 역시 미국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큰 일본 기업입니다. 혼다의 시빅이라든지 어코드라든지 그리고 CRV라든지 상당히 미국 판매량이 높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회사가 테슬라 충전 방식을 채택한다라는 건 큰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혼다도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예요. 일단 내년까지는 어댑터를 통해서 테슬라의 슈퍼차저와 호환이 되도록 설계를 하고요. 실제 이 낙스 포트를 자사 전기차에 채용하는 것은 2025년부터라고 합니다.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로 현재 낙스 연합에 가입한 기업들이 포드, GM, 볼보, 닛산, 벤츠, 리비안, 폴스타, 피스커가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 더불어서 혼다까지 들어가는 거는 더욱더 테슬라 슈퍼차저의 독점력이 강화되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테슬라 슈퍼차저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충전 네트워크임을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북미의 이 6개 업체가 우리도 충전 연합을 만들어서 테슬라의 슈퍼차저처럼 충전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중에서 GM, 혼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있죠. 자, 이 3개 기업은 테슬라하고도 연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건 이제 BMW, 현대기아, 스텔란티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3개 그룹사는 아직 이 낙스를 채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속해 있던 혼다마저 낙스 연합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BMW랑 현대기아, 스텔란티스도 곧 있으면 가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스텔란티스의 경우는 이미 지난 한 3, 4월 달에 낙스 도입을 고려 중에 있다라고도 소문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로이터에서 나왔던 뉴스였어요. 아직까지 계속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의 빅3 카메이커가 포드, GM, 스텔란티스인데요. 이미 포드, GM이 이 낙스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스텔란티스도 조만간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여기에서 빠진 업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요타가 되겠어요. 토요타 세계 1위 카메이커라고 볼 수 있겠죠. 폭스바겐과 같은 기업은 이유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 일렉트리파이 어메리카를 자회사를 두고 이미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가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토요타는 다르죠. 아마 나중에 토요타 역시 전기차를 대거 만들게 되면 분명히 낙스의 채택을 고려를 해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큰 뉴스가 됩니다. 혼다와는 정말 무게감이 다른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 주가 충분히 계속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 주 9월 13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자동차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트로이트에서 오토쇼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규모인 것 같아요. 참석하는 카메이커 브랜드가 35개나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할 만한 자동차 브랜드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오토쇼에 테슬라도 8년 만에 참석한다라고 하는데요. 테슬라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어필할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겠네요. 테슬라는 이날 행사에서 테슬라 차량을 직접 시운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라고 해요. 아직까지 테슬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미국인들도 많은 편입니다. 이 기회에 많은 미국인들과 세계 소비자들에게 알려져서 테슬라 판매가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다만 캐리블랙 의견에 따르면 사이버트럭과 모델3 하이랜드는 전시가 되지 않나 봐요. 이건 좀 아쉬운 대목이겠다. 만약 사이버트럭을 전시를 하고 사이버트럭을 시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소셜미디어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회자가 될 법도 한데요. 이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쨌든 관련 뉴스가 나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과는 다르게 중국에서는 이 모델3 리프레쉬도 이러한 엑스포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진은 2023년 중국 국제 디지털 경제 박람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모델3 하이랜드가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모델 3 리프레쉬뿐만 아니라 모델 Y, 모델 X, 모델 S까지 다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옵티머스 안드로이드 로봇도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런 매끈한 디자인을 보면 정말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 3분기 인도량이 2분기보다 떨어지고요. 자, 이 인도량 발표가 10월 초에 나오고 10월 말경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겠죠. 인도량이 빠지는 만큼 실적도 좀 빠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미 다 아는 뉴스입니다만 사이버트럭 런칭이 11월 달이나 아니면 그 이후로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버트럭 나오기 전까지는 테슬라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뉴스가 바로 3분기 인도량과 실적 발표가 되겠는데요. 약세가 예상이 되는 만큼 주가 흐름이 9월 달에 좀 약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간간히 이런 혼다의 낙스 채택과 같은 뉴스가 또 들려온다면 하방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모델 3 생산도 리프레시 모델 3의 생산도 받쳐준다라고 하면요. 자, 빠르게 인도량과 생산량을 메이크업 하면서 주가의 하방 지지 라인을 또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 모델 3 리프레시가 9월 달에는 한 7,000대 정도, 10월 달에는 10,000대 정도 생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램프업 속도가 좀 빨라진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9월 11일부터 2일 1200대 생산에 이르면서 월에 33,000대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캐파에 이르른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10월 달에 10,000대가 아니라 30,000대 이상도 생산이 될 수도 있겠죠. 이미 이 모델 3 리프레시에 대한 오더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생산량만 이렇게 많이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정말로 좋겠는데요. 10월 달에 기존에 10,000대였는데 이게 33,000대로 3배 이상 한 번에 올라간다는 게 좀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이면 정말 좋겠고요. 기존의 모델 3 기가 상하의 생산량이 30,000대였기 때문에 월에 30,000대였기 때문에 10월 달부터는 정말 바로 이 수준까지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9월 달에 테슬라 주가가 좀 약하다라고 하면요. 그래도 이렇게 들려오는 간간히 좋은 소식, 모델 3 리프레시 그리고 사이버트럭 런칭에 따라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도 주가가 좋을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